우리에게 흙수저라 하면서 막 갑자기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에세이는 사실 조금 잘 골라야겠죠. 종이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들이 사실 좀 많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한동안 조금 일단 여름 때 너무 책 많이 읽어서 조금 잘려있는 책들, 단편들 읽으면서 조금 편하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냥 유난히 그런 것들만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필이나 소설집이라고 해도 단편 소설들로 엮여있는 그런 책들을 조금 읽었는데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야지 생각은 없었어요. 웬만하면 조금 무게감 있는 그런 책들로 하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책은 제가 에세이 이야기할 때 자주 들고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또 읽었거든요. 그래서 또 좋더라고요. 그 책은 언제까지 좋을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 책도 갖고 나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다 완독을 아직 못했고 지금 이제 가장 따끈따끈하게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음악 소설집입니다. 5명의 작가님, 김혜란 작가님, 김현수 작가, 윤성희 작가님, 은희경 작가님, 편혜영 작가님께서 짤막한 단편 소설들을 써서 묶은 책인데,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축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어떤 소설들 5편의 소설이 있는데, 앞에 김혜란 작가님의 글이 너무 좋아서 읽다가 꼭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혜란 작가님의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반갑게 읽었어요. 김혜란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돼요. 너무 소중해 이렇게 돼요. 제가 제 조카를 이렇게 안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소중한 그 느낌? 그 느낌을 김혜란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나면 항상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읽다가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이 생각 들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막 만지고 막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래서 음악 소설집이니까 아무래도 음악을 기준으로 뭐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그거에 딱 착안해서 작가님들이 그냥 글을 시작한 정도다, 딱 그 정도로 느껴지고요. 첫 번째 글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언어를 배웁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모두가 느끼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이만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고 1차원적이고 딱 직선 같지 않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요러요러한 점들 때문에 저러저러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내 마음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만한 생각들을 언어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요만한 빨대 속에 집어넣어서 이만한 나의 생각이 이만한 빨대를 통과해서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뭐 하나 딸려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이만큼의 어떤 이야기가 그렇게 납작해질 때 느끼는 재미도 있고요. 작가님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 자체도 재밌는데, 그렇게 납작해졌을 때 그 결과 문장도 재밌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중국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업을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하면 이거는 새로운 상황, 그래서 맞지만 여기 르 있어야 돼요.明白了. 제가 1대1로 그 어떤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선생님과 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정이 들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너무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제 그냥 일반 회사보다는 당연히 너무 쉽단 말이죠. 나는 항상 이 선생님과 중국어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은 없어요. 그럴 때 느끼는 상실감과 어떤 그럼 나 도대체 누구랑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방향을 좀 잃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 김혜란 작가님의 음성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너무 재밌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께서 그런데 한국어로 안녕은 뭐라 그래? 라고 물었대요. 근데 우리말의 안녕에는 반갑다라는 뜻이랑 잘 가라는 의미 둘 다 담겨 있다 라고 했더니, 로버트는 30여 년간 초등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답게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그러곤 거의 잿빛에 가까운 옅은 하늘색 눈을 반짝이며 정말? 하고 물었다. 그거 참 흥미롭다. 그러면 너희는 그 두 안녕을 어떻게 구분해? 억양이나 발음이 달라? 아마 중국어나 베트남어의 성조를 의식한 말인 듯 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그런데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대체로 그냥 알고 때론 끝까지 그 사실을 서로 모른 채 하며 헤어진다는 말을 보태려다 말았다. 그러기에는 내 회화 실력이 부족해서였다. 대신 나는 훨씬 단순하고 투박한 말을 했다. 그냥 알 수 있어, 우리는. 로버트가 내 눈을 가만 바라보다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에게는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의 모국어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와 정말 한정된 남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그 결과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말 맥만 살아있죠. 어떤 느낌적인 느낌, 어떤 숨은 듯한 뉘앙스 다 탈락되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설명을 하는데 동짓날 먹는 붉은 콩스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야. 우리 조상들은 붉은색이 나쁜 유령을 쫓아낸다고 믿었대. 이 말을 하고 싶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는 팥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대화의 흥미와 구조를 만들어내기에 설이나 추적보다는 동지가 나을 듯해 꺼낸 이야기였다. 유령이 나오는 이야기는 다들 흥미진진해하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번역 중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실과 누락을 실감했다. 모두가 감수하는 손실이었다. 하지만 유령과 귀신은 얼마나 다른지, 붉은 콩스프와 팥죽 사이의 거리는 또 얼마나 먼지. 물론 외국어로 말할 때 장점도 있었다. 체지방을 줄인 담백한 몸처럼 한정된 어휘가 만드는 문장만의 매력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뉘앙스들을 버리고 핵심만 말해야 될 때 느끼는 어떤 담백함이 있죠. 좋게 말하면. 근데 그래서 발생하는 어떤 오해 아닌 오해들도 있고, 그런 오해들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한테는 아주 많이 따뜻한 느낌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책, 김혜란 작가님 여전하네. 여전히 글 너무 김혜란 작가스럽게 쓴다. 너무 좋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국제도서전에서 이렇게 사인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에세이입니다. 제 영상 조금 봐주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자주 나와서. 한수희 작가님의 조금 긴 추신을 써야겠습니다 입니다. 한수희 작가님은 제가 영상을 처음 만들 때 그때 온전히 나답게 온전히 나답게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잘 읽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여전히 좋은 책을 계속 쓰시죠. 이 책은 나온 지 사실 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읽고 틈나는 대로 자주 재독을 하는 책입니다. 한 2주 전부터 자주 들춰봤거든요. 너무너무 좋게 잘 읽었고, 가을엔 그치 에세이 맞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확인했던 책입니다. 일단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한수희 작가님의 책들이 대부분 그런 거긴 한데요. 날실과 시실이 정말 엇갈리는 글쓰기가 뭔지를 보고 싶다 하면 이 책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랑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정말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엮여져 있거든요. 근데 너무 도입과 그 다음에 딱 빠져나가고 그 다음 작품 이야기가 들어오고 본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그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끊김을 느낄 틈이 없어요. 근데 그건 저는 정말 글쓰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뉴스 기사 칼럼 보면 그렇잖아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다 요새는 흑백 요리사가 유행이라며 모두들 입을 보탰다. 우리에게 흑수저란 하면서 막 갑자기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건 정말 글 잘 쓰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좋았냐면 이 책 사실 저 예전에도 한번 충분히 시간을 내서 에세이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썸네일을 잘못 만들었었는지 많이 이제 보진 않아서 안 본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그 영상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갖고 왔고, 또 다시 읽기도 했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또 새로운 어떤 필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 인상적이고 다 기억이 나는데 꽂힌 걸 말씀드리면, 작가님께서는 보통의 어떤 클리셰 있죠. 영화에서 실패를 하다가 계속 노력을 하고 끝끝내 이루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완전한 실패, 어떻게 미화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진짜 완전한 실패의 이야기를 찾고 싶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결실을 얻지는 못한다. 폴과 같은 시기에 데뷔한 다프트 펑크는 탁월했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껏 살아남았다.
하지만 폴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 DJ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성공한 만화가가 될 수도 있었을 폴의 친구 시릴은 제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이 젊음의 무서움이다.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폴과 그의 친구들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나 역시 20대를 겪어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뚫고 지나온 느낌인데 그것이 크게 자랑스럽지는 않다. 무엇을 뚫고 나왔는지 알 수 없는 느낌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젊음의 느낌이겠지. 한셋 남매가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이유는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실패. 아주 처참한 실패.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실패해도 정말 처참하게 실패한 한 여자의 인생을 그린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은 뭐야 이거 뭐야 대체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보다 보면 어느새 웃다 울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푹 빠져드는 신기한 매력의 영화다. 그러면서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이야기를 넘어가서 소개를 합니다. 이것도 잠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어릴 때 마츠코는 굉장히 딱딱한 아빠 밑에 조금 엄격하고 딱딱한 아빠 밑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약간 입을 내미는 게 아니죠. 어느 날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하고 그런 표정을 했더니 아빠가 웃은 거예요. 그 표정은 본인한테는 어떤 무기와도 같았던 거죠. 딱딱했던 아빠도 본인에게 웃어주는 그런 어떤 마법적인 것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마츠코가 중학교 교사였어요.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거죠. 마츠코 교사의 학생이 물건을 훔쳐갔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조금 민감한 상황에 마츠코는 그 표정을 지어버립니다. 金なんか盗んでいません。みんなの前で金を取ったと言えって脅かされたんです。梶見先生、あなたという方。その瞬間人生が終わったと 희한한 표정을 지어버리죠. 본인한테는 그게 어떤 위급할 때 분위기가 껄끄러울 때 당혹스러울 때 그러니까 나오는 어떤 1번 반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마츠코의 일생은 정말 꼬일 대로 꼬이고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온갖 누명 다 쓰고 감옥도 가고 이상한 남자도 만나고 정말 꼬이려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작가가 말하는 정말 실패, 처참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츠코의 일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니까 조금 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책을 읽기 전과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 읽고 싶어하는 책들 이런 것들이 확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는 뭐 매력이 많긴 하지만 나랑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지만 내가 몰랐던 것들을 또 새롭게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아서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에세이는 사실 조금 잘 골라야 되죠. 조금 종이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들이 사실 좀 많죠. 그래서 특히나 에세이 분야는 조금 북튜버들, 뭐 북스타그래머들이 조금 더 맹활약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어떤 선호를 나눠주면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장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데 그냥 나무야 미안해들도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읽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이 책은 사다 놓고 한 4년 정도를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 편하게 제 집에 있는 저 책방 책방 가서 앉아서 이렇게 몇 장씩 들춰보고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뭐 지금까지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런 식의 거의 에세이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있다 읽고 있다 차원에서 그냥 가지고 나왔고요. 요거 너무 좋아요. 예전에 나는 이러할 때 읽었다 딱 요 정도로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에 내용까지 잘 나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진짜 나누고 싶은 글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개를 미리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영상 보는 분들 다 아마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 읽다가 우리는 현타가 올 때가 있죠. 왜 읽어야 되지? 내가 읽는 책이 맞나? 나 그냥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독서의 어떤 효용에 대해서 읽으면서도 한 번씩은 이따금씩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만났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잘못된 독서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나쁘다. 가끔은 책들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다. 잠시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강제로 저장시킨 지식에게 자유를 허락할 필요가 있다. 나의 육신이 휴식을 취할 때 내 영혼은 생기를 얻는다. 내가 육신에서 벗어났을 때 나의 영혼은 현실의 착각 속에서 깨어난다. 독서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자극이다. 자극만 받고 이를 표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자극에 무뎌진다. 이는 독서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에는 책을 너무 많이 읽는 바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책은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다. 기독교의 신조차 성경이라는 책의 구조를 빌어 말씀을 보관하실 정도다. 그런 책을 사람이 이길 수는 없다. 게으른 성직자들은 성경만 볼 뿐 성경에서 받은 자극을 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채 교리에 갇혀 사는 신세가 된 것이다. 혼자만의 독백과 잠자리에서의 짧은 기도마저도 거짓이 지배하고 있다. 나의 은밀한 곳까지 거짓이 강물처럼 범람하고 있다. 여기서는 결국 독서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지만 말고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을 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출이 뭐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거 아니잖아요. 네가 읽어서 감화돼서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극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을 표현해서 네 생활로 정말 이 액션에 담아라. 그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다시 한번 독서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독서 중에 뭐 여러 독서 있잖아요. 비문학을 읽는 것도 있고 문학을 읽는 것도 있고 그중에 에세이, 소설 더 나눌 수는 있는데 비문학을 읽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써먹는 거, 내 삶으로 끌어오는 거 그게 뭔지 확실한 것 같거든요. 어떤 지식을 바로 아는 것 아니면 만약에 자기계발서라면 어떤 것을 내 생활에 바로 써먹는 것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서 그런 것들이 독서로 인한 어떤 표출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문학을 읽었을 때 나는 무엇을 독서로 표현을 해야 될까? 독서를 표출한다는 게 뭘까? 이 생각에 조금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 소설을 읽어서 표현이 다양해졌다. 소설을 읽어서 머리가 어느 부분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아주 너무 직접적인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풍요롭게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답이든 아니든 나부터라도 정리가 돼야 의견을 조금 전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사실 조금 몇 가지 생각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게 편역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너무 번역이 깔끔한 거예요. 마치 편역은 사실 뭐 번역이랑 또 다르니까 번역을 하시는 분의 스타일로 이제 글을 쓴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지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말이 깔끔하게 여겨져서 그 부분이 좀 전 좋았어요. 그 중에서 또 다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도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가능하다. 너를 증오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너의 해환과 공포에 함께 울어주는 것은 가능하다. 너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너를 동정할 수는 있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 보듬고 안아줄 수 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끼고 감싸줄 수는 있다. 그 친절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타인에게 비판을 당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나부터 타인들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시험 삼아 무엇이든 비판하고 싶어하는 나의 버릇을 잠시 중단해야겠다. 그리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겠다. 그들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혹은 감사하든 귀찮아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줘야겠다. 잠언 아닌가요? 잠언? 너무 돌려 말하는 거 없고 너무 확실한데 딱히 어떤 필요 없는 수사를 쓰지 않죠. 쉽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말도 많고 그리고 사실 제목만 읽어도 앞에 제목만 읽어도 너무 좋다 그리고 동시에 뼈 때린다 이런 느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아,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초라해지는 게 싫어서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배울 게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꺼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한테 관계를 맺냐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러이러한 방향이 옳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뭐 쇼펜하우어 특유의 그 아주 확실한 그 단언적인 말투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한번 돌아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 거리도 많아서 굉장히 잘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책상에 놔두고 간간히 보고 있는데요. 브리드입니다. 브리드. 호주에서 만들어지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신이 혹은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지에 관련한 어떤 아티클, 또 기분 좋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어떤 뭐 음식 이야기,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나 저는 이제 예쁜 거 좋아하니까 이런 거 디자인적으로 예쁜 거 좋아해서 이거 보고 뭐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데, 이런 책은 어디서 구하냐? 한국판이 있습니다. 한국판 브리드. 한국판 브리드. 이 책은 17호고요. 이 책은 45호입니다. 이 책은 올해 딱 한 달 전에 호주에서 샀던 책이라서 45호고, 이 책은 예전에 한국에서 샀던 책입니다. 원래 책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요새 열심히 읽었던 이거를 못 따랐다. 이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았다라는 말로 그냥 끝낼게요. 너무 좋아요. 저는 특히 어떤 게 좋냐면, 박완서 작가님께서 어릴 때 부모님한테 사랑받았던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다 따뜻해지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얘는 빼야겠다. 이렇게 차례대로 뭐 읽은 애가 아니라서 얘는 빼도록 할게요. 브리드까지 포함하고 이렇게 4권 에세이 소개를 했는데요. 가을 같은 날은 단편 읽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좀 많이 읽고 싶더라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읽으니까 또 읽다가 덮고 그렇게도 좋은 게 바로 단편이거나 아니면 에세이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뭐 읽었던 거 또다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바깥바람 쐬면서 에세이 같은 거 읽으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한수희 작가님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이거는 아주 뼈 때린다. 아주 좋다. 이거는 끝나고 나면 읽을 때마다 너무 소중해 하게 되는 책이라서 특히 좋고, 에세이는 아닙니다. 근데 에세이 같아요. 그냥 뭐 단편이라 그런가? 뭐 그런 느낌 좀 드네요. 이 책은. 오늘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사실 이것도 소개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